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문제해결 능력 13강, 바로 문제해결 능력 마지막 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6강,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문제 처리 능력 자료 이해 3입니다. 원래 이제 2까지 하려다가 조금 더 자료 이해 관련된 것이 워낙 많이 나왔고, 몇 가지 문제를 더 추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가시킨 것을 보면, 이것이 이 앞에 있는 내용 자료 이해랑 좀 다르게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처리 능력보다는 앞에서 언어 소통 능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어 소통 능력에 보낼까 하다가 이런 식의 유형의 이제 문제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문제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상 보면 이제 경전철에 관한 어떤 내용인데, 자, 이렇게 철도공사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철도 그렇고 실제로 철도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경전철이라는 내용의 어떤 정의가 나오고 바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이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른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 중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이런 식의 문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제어하기 힘들다. 그리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건설 분야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데, 또한 민간 투자에 대한 업무 처리 능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 해당 구역 내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과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자, 그래서 또한 뭐냐면 여기 경전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교통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됐다는 문제점이 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의 경전철 건설 사업은 대개 시설의 운영 수입으로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을 회수하는 BTO 방식. BTO 방식이라는 것은 이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적정 요금 수준 책정의 결정과 교통 수요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운영에 따른 리스크는 사업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한정된 국가보조금 지원에서 사회기반 시설을 조기에 건설하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익 창출이 우선인 민간 사업 간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두 관계가 어떤 이득이 상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어떤 보기를 보고 문제를 보고 이 중에서 맞는 거 틀린 걸 고르는 문제겠죠.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윗글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1, 2, 3, 4가 5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이 중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걸 한번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아까 읽어본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교통수요 추정 수입에 대한 과자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자, 맞겠죠? 개선 방안이니까 이것이 이제 과다 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자, 이런 것이 있는지 아까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다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죠. 다 읽어보지 않은 내용 중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반적인 특정 차량 시스템을 선정함으로써, 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이 이제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제 2번은 이제 맞는 것으로 판단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민간 사업체의 관계자를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자, 이것은 이제 문제가 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사업체랑 지방자치단체랑 어떤 내용이 이득이 상충되죠. 그런 과정에서 민간사업체한테 맡긴다는 것이 이것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이 확실히 더 틀린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3번을 일단 내버려두고, 자, 그 다음 거 읽어보면 민간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합의하에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는 입찰 기준에서 계산한다. 자, 이건 뭐 틀릴 리가 없겠죠. 같이 협의한다는 데에서 우리가 나오는 답 중에서 틀린 답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것이 이제 주민생활권과 연계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용성 없는, 요새 보면 이제 실용성 없는 그런 식의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 갖고 바로 항상 적자 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정 수익과 어떤 과다 선정에 대해서 일반 같은 걸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가장 여기서 적절치 않은 것은 이제 3번으로 됩니다. 자, 다음에 2번은 다음과 같은 경전철의 자동 운전을 위한 자동 속도 제어기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 A사와 B사 중 제품을 구입하려는데 그 조건과 바로 이제 보기에 옳은 것을 구하라. 조건을 고려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어떤 문제 처리 능력, 그러니까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처리 능력에 가장 가까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사의 자동 속도 제어기는 상용화된 상태고 제품 가격은 11억 원이다. 이미 이것은 이제 검증이 됐다는 얘기죠. B사는 9억 원으로 A사의 제품보다 저렴하지만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40%, 문제없이 작동될 확률은 60%이다. 자,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확실한 A사를 책정할 건가 아니면 B사를 책정할 건가. 다만 B사를 책정하기까지는 좀 싸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B사를 책정할 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건가. 그 판단의 기준을 그 밑에 보면 이제 계속 나와 있어요. 만일 B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 대금을 환불받고 A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으나 이건에서 A사 제품을 구매했을 때 비용은 1억 원의 추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B사를 선택한 그런 대가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11억 원이 아니라 1억이 추가되니까 12억 원을 대신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B사는 이제 시뮬레이션 검사를 합격하면 B사 제품을 구입하고 불합격하면 A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A사와 B사를 구입하는 그런 판단 이전에 B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근데 B사를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에 또 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대 비용의 크기에 따라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기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대 비용이라는 것이 앞에서 어떤 기대값, 확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해석에서도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대 비용이라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X일 때 X가 발생 확률을 P고 Y가 발생할 확률을 Q일 때 바로 XP 플러스 QI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아까 보면 이제 A사는 이것이 11억 원인데 단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12억이 된다 그랬죠. 근데 B사는 이제 9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 확률은 40%, 문제없이 작동 확률 60%이기 때문에 자, 이제 기대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문제없이 작동 확률은 60%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9억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9억 곱하기 0.6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11억이 아니라 12억이 되는 거고 12억 곱하기 0.4가 되는 거죠. 이게 기대값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이것은 69, 54, 5.4에다가 이것은 4.8이죠. 이걸 계산하면 이것이 10.2가 나옵니다. 10억 2천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다음 중 보기에서 맞는 거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검사를 하지 않고 B사의 제품을 구입할 때 기대비용은 10.2억 원이다. 맞죠? 지금 10.2억 원이라는 것이 이제 요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검사 비용으로 지방단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은 1.5억 원이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는 10.2억 원이기 때문에 기대값이 맨 처음에 본 A사는 11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보다 기대비용이 이것이 더 작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얼마도 유리하냐? 이것이 8천만 원 유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한다면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맨 처음에 그 사전에 판단한다면 11억과 10억 2천만 원의 차이는 8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1.5억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니은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라는 것이 이제 옳은 걸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기억은 옳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번 D급 보면 시뮬레이션 검사를 하지 않고 구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자,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 보다시피 A사와 체결하면 11억 원이고 B사와 체결했을 때 기대 금액은 10.2억이기 때문에 B사가 낫겠죠? 틀린 것입니다. 자, 리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겠네요. B사 제품을 선택하다 작동되지 않을 경우 A사 제품을 구입할 때 든 비용은 12억 원이다. 아까 12억 원을 그렇게 계산한 거죠. 요거 12억 원이 계산된 겁니다. 그러므로 리을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맞는 2번이 답이.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그것이 구정광대 다란이경이라는 건데, 이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어떤 한지에 대한 우수성에 관한 내용이고, 한지를 어떻게 만들고 이것이 왜 우수한지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자, 보다시피 이제 이 지문이, 이 자료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 자료도 있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료가 긴 문제는 그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먼저 문제 그리고 보기를 먼저 읽고 그에 따른 내용이 확인하는 과정이 좀 나을 거라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하는 문제 풀이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러네요. 이것은 1200년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섬유질이 중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성, 섬유질이 중성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두 번째, 한지를 더욱 하얗게 만드는 것은 자외선의 표백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있다기보단 추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없더라도 이걸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힌트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거칠고 쉽게 변색되는 중에는 리근이 많은 나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한지는 반대로 리그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변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내용 중 하나가 종이를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완전히 건조한 후 두드려 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매끈하게 만드는 과정이 맞는지, 완전히 건조한 후 두드려 펴야 되는 건지,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중 하나가 종이 섬유가 여러 방향으로 배열되어 종이의 강도가 강화됐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먼저 보기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읽어보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를 푸는 하나의 요령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고 특히 여러분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것이 한 페이지에 같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이것은 PPT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 페이지로 나누는데 실제로 여러분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있더라도 바로 보기와 문제를 동시에 보면서 읽어보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다 보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컴퓨터 화면에서 이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문제랑 이 지문에 관련된 내용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바로 리그닌이라는 게 나오겠네요. 리그닌이 가장 적게 들어 있습니다. 라는 것은 반대로 이런 것이 많은 나무는 종이가 거친 반면에 빛에 약해서 쉽게 변색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내용이 아까 있었죠. 그것이 이제 3번이군요. 그죠? 거칠고 쉽게 변색되는 것은 종이에 리그닌이 많은 나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리그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 효과가 있다는 것은 거꾸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면 바로 쉽게 변색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여기 햇빛의 자외선에 백피의 남은 색소를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하얗게 만든 표백 효과가 있다. 자, 이런 내용도 이제 표백 효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아까 2번 있었죠. 2번. 한지를 더욱 하얗게 만드는데 자외선의 표백 효과를 이용한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섬유질의 중성화. 이것이 천년이 흘러도 산화되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다플의 영향이 큽니다. 그것이 다플의 영향이 중성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읽어본 것 같은데 1번이죠. 1번. 1200년 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섬유질의 중성이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도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디딜방아 모양의 도침기를 덜 마른 한지를 여러 개 포개 놓고 계속 두드려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기를 본다면 네 번째 본다면 종이가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완전히 건조한 후 두드려 펴야 된다. 자, 그런 내용과 우리가 이것이 상충되는 거죠. 여기 보면 덜 마른 한지를 여러 개 포개 놓고 계속 두드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번의 1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읽어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던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한지 제조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런 나열한 내용이 있었죠. 우리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다른 거 1번에서 찾기를 원하는 걸 찾아봤는데 이제는 다시
원래 지문으로 들어가서 제조 과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걸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본다면 여기 과정에서 이 맨 처음에 당무지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쌍따옴표라고 합니까? 용어가 이 쌍따옴표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 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따옴표가 하나 아니라 그리고 중간 과정을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나오니까 그런 것에 해당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건 이제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이제 바르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무지 그 다음에 바르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이제 고해라는 게 나오죠. 고해. 일단 이제 세 가지 나왔는데 그 다음 이제 더 답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동시에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죠.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 세 가지가 나온 게 이거죠. 아까 당무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래기 구해. 이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서 더 이상 갈 필요도 없고 두 가지만 맞더라도 맞을 뻔했네요. 답은 네 번째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주로 인프레인저 바로 이제 AI라는 거죠. 바로 AI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내용, 그를 기사를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최악의 피해를 발생했다. 이런 것에 대한 살처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봤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 같아요. 우리는 바로 그들의 일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그래서인가 우리는 엄연한 생명체인 가축에 대해서 공장과 살처분이라는 말을 무심히 사용한다. 이런 것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 이걸 묻는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마지막 이런 식의 어떤 내용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도 잠시 바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고 가장 적절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다음 같은 5가지 부위가 나오죠. 필자의 주장에 비추어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 읽다 보면 어떤 이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된 그런 식의 문장이고 그런 식의 글이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서처럼 어떤 여기 뭐 공장식 축산의 중요함으로 뭐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결과제이다. 이번도 이제 그럴듯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어떤 살처분을 당연히 여기는 사유라면 도덕성이 중감해져 각종 사회 문제가 더 심화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로 AI 확산에 의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길을 막는 길이다. 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마지막 문장도 있죠. 마지막 문장이 우리는 엄연한 생명체인 가축에 대해서 공장과 살처분이라는 말을 무심히 사용한다. 이 말 자체가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 그지 어떤 이율 배반적으로 강조되는 과정에서 나온 문장이라면 제가 가장 여기서 들어갈 문장 그리고 필자가 주장하는 거라면 이것은 바로 4번 문제일 것 같아요. 하지만 공장이란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지 생명을 낳는 것을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며 처분이라는 것은 물건이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실제로 살처분과 그리고 공장이라는 말을 바로 생명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을 그지 바로 필자는 안타깝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되는 가장 적절한 문장이 4번으로 생각돼요. 자,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4번은 시차에 관한 그런 식의 글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따른 시간 차이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계 표준시가 1894년에 바로 제정됐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본초 자우선을 통과하고 있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표준시인 그린위치 평균시 GMT가 바로 제정됐다. 바로 이제 그린위치 평균시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경도 15도씩 멀어지면 1시간씩 빼고 그리고 동경 15도씩 멀어지면 1시간씩 더하는 방향. 그러니까 서경으로 서쪽으로 15도씩 멀어지는 방향은 바로 영국에서 비로했을 때 미국 방향이고 동쪽으로 15도씩 멀어지면 1시간씩 더하죠. 이것이 바로 아시아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루에 360도, 1시간에 15도씩 돌기 때문에 표준시를 15도로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동경 135도로 떠진 한국의 시차는 GMT 플러스보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이제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어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인도 등 넓은 지역을 보유한 나라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도에 맞춰서 표준시를 사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과 서쪽이 다르죠. 특히 미국도 그렇죠. 바로 이제 동부랑 서부는 시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나라가 이렇게 표준시를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해당 국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역사나 경제 등의 이유로 실제 시차는 다른 표준시를 책정한 나라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은 사실 시차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까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동쪽은 이제 맨 오른쪽에 블라디보스토크, 그지? 두만강 유역부터 어떤 거기 거꾸로 보면 어떤 티벳까지는 4시간 시차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제 나라마다 시간이 다른 불편하죠. 그래서 1949년 국정을 기준으로 단일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는 동경 170.5도를 지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시차를 바로 동경 135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것 정도가 우리가 요거랑 요거 시간차가 사실 한 30분 정도 차이 나거든. 그래서 이거 같이 바로 동경 135도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게 아니라 일본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일부 사람들은 일본에 종속된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지만 뭐 30분 차이로 일본과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9시간 빠른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다. 9시간 빠르다. 표준이 9시간 빠르다는 것은 이것은 그린위치 평균시 있죠. 바로 영국의 그린위치 첫 문제를 지나는 것보다 이제 9시간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UTC 플러스는 동경이나 9시간 빠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계산 방법은 여러분 뭐 별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여기 중요한 것이 5도씩 15도씩 멀어지거나, 그러니까 바로 1시간이 15도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거로 계산되라도 충분히 계산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굳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땐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8년 4월 14일 오후 9시일 때 서경 120도에 위치한 미국의 LA는 몇 시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이기 때문에 그린위치 첫 문제에서 플러스 9시간 차이가 난다 했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서경 120도죠. 서경 120도니까 이만큼 바로 이제 영국보다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15도로 나누면 이것이 8시간이에요. 8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시간을 9시간을 더하고 8시간을 빼야죠. 그러니까 요 차가 17시간이 되는 거예요. 17시간. 그러니까 바로 현재 오후 9시에 대한 17시간 전을 따지면 돼. 그러니까 17시간 전을 따지니까 12시간 전을 따지면 이것이 오전 9시가 오후 9시가 오전 9시가 되죠. 오전 9시가 되고 여기서 바로 12시간 말고 5시간을 또 빼야죠. 5시간을 또 빼니까 바로 14일 오전 4시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겠죠? 열에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이런 문제는 앞에서 응용술에서도 이 바로 시차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4번의 1번 문제였고, 이어서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이제 다음 진술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표준시는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진다. 맞죠? 경도 15도시마다 1시간의 차이가 난다. 맞습니다. 동경 120도인 중국과 우리나라는 1시간 차이 난다. 자, 이것도 맞는 것이 바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동경 120도를 표준시로 삼는다 그랬고, 우리나라는 135도이기 때문에 동경 135도 때문에 여기에 15도 차이 나고 1시간 차이 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분, 중국의 서쪽 지방과 동쪽 지방의 표준시 4시간 차이 난다. 평균시 이제 4시간 차이 나지만 표준시는 그 나라마다 정하는 게 표준시이기 때문에 중국은 서쪽과 동쪽에 대한 평균시 4시간 차이 나지만 표준시는 동일하다 그랬어. 동일하다 했으니까 이것이 네 번째 틀린 것으로서 답이 되는가. 자, 나머지는 맞겠죠. 바로 이제 답은 옳지 않은 것으로서 4번이 된다. 이것이 이제 4번의 2번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항공사 이용에 관한 조사 설계 일부입니다. 다음 자료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사 대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여행 및 출장 목적으로 해외 방문 경험 있고 향후 1년 이내 해외로 여행 및 출장 예정 있는 만 20세에서 60세 미만의 성인 남녀.
그때 조사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이 여행, 출장 동향, 시장 환경 파악, 과거 해외 근거리, 당일 항공 이용 실적 파악, 그리고 향후 해외 근거리, 당일 항공 실적 수요 파악, 그리고 해외 근거리, 당일 왕복 항공 이용을 위한 개선 사항 파악.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맨 처음 이제 과거를 우리가 한번 이용 실적을 파악하고 향후 요거에 대한 수요 잠재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에 따른 어떤 이제 개선 사항을 파악해서 이런 것에 대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제 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해외 근거리 당일,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당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에 대한 어떤 파악하기 위한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당일 왕복 이용에 대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문제를 본다면 다음 설문조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기 읽어보면 전부 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목적 자체가 이것이 여기 왕복 항공, 여기서 근거리 왕복 항공 실적 및 형태 요것이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잠재 수요를 확인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근거리 여행 또는 출장을 위한 당일 항복을 이용할 의향과 수용도 파악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 말한 이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잠재 수요를 확인할 목적이지 이 내용 자체 이용할 실적과 형태 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 3번을 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두 맞잖아요. 자, 이 부분 위 자료 조사 설계 분석을 옳지 않은 것.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지장이다. 이제 아까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러분 금방 보면 모든 이제 20세 60세가 아니라 20세 60세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죠.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최근 3년 이내 여행 및 출장 목적의 해외 방문 경험이 있고 향후 1년 내에 해외 여행 및 출장할 예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말한 이제 어떤 20세 이상 60세 미만 이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모두 맞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으로 1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문제까지 봤는데 이제 이것으로서 여러분과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특히 맨 마지막에 봤던 이제 어떤 문제 처리 능력 그리고 자료 이해에 관한 것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풀어본 문제보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해주기 바라요. 자, 수고했습니다.